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지금 뭐 최소한 만주벌판이 우리 거고, 그 다음에 백제가 통일했으면 해양 제국이기 때문에 뭐 일본 열도가 이제 우리 거였을 텐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삼국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전쟁 양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삼국 통일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당대성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대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그 시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한이 분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남북한 분열된 거를 통일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력 통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느냐, 상호 그냥 공존을 해야 되느냐, 여러 이제 논란들이 있게 되어 있죠. 뭐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했다든지, 뭐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했다든지, 뭐 그랬을 때 나중에 후대의 평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쉽지 않은 건데요. 마찬가지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볼 때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 건 잘 알고 있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지금 뭐 최소한 만주벌판이 우리 거고, 그 다음에 백제가 통일했으면 해양 제국이기 때문에 뭐 일본 열도가 이제 우리 거였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륙도 아니고 해양도 아닌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우리 국토가 좀 좋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비판 의식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 틀리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 역사 무대가 작아진 이유를 갖다가 660년에 백제 멸망하고 뭐 668년에 고구려 멸망해서 찾으면은 그 후로 그러면 우리가 1400여 년 동안은 뭐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딱히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당나라 이민족을 끌어들여 가지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이제 사실이고, 사실은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역사학자로서 만약에 이때 고구려가 통일했거나 뭐 백제가 통일했으면 역사에 만약 가정은 없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지 나빠졌을지도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고구려나 백제가 통일했으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과연 그러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원을 차지했던 중국의 북방민족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선비족은 그 위나라를 세워가지고 역사에서는 조조의 위나라와 구분해서 이제 북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북위를 세워가지고 낙양으로 천도해서 결국은 중원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비족들이 사실은 수나라, 당나라의 핵심 중추를 다 이뤘는데 그 선비족들은 지금 민족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뭐 흉노도 한때 한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뭐 그런 나라였었는데 결국은 이제 흉노도 지금 다 이제 없어졌죠. 뭐 흉노의 일파가 서양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훈족이고 결국은 로마를 멸망시켰다 하는 뭐 이야기가 있고, 그 훈족의 또 아틸라는 뭐 동족이다 하는, 우리 선조라 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흉노도 지금은 이제 민족을 어디가 찾아보기가 이제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고구려가 통일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을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고, 아니면 뭐 백제가 통일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 중간에 1400여 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꼭 이제 고구려가 통일했다 그래서 지금의 대륙을 차지하고 백제가 그 당시에 통일했다 그래서 일본 열도까지 우리가 지금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그런 가정하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역사의 당대성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보죠. 그리고 신라가 가장 당시에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가장 약소국인데
약소국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럼 역사란 게 항상 강자가 승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민족의 단위를 이제 바라보는 쪽에서는 그 민족 전체로 보면은 강자가 승리하는 게 민족 전체에서는 좋을 수가 있지만, 역사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딱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대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는 분들이나 어떤 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약팀들을 많이 응원하잖아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면은 중소기업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약국이었던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지금 1400년 이후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그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와서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계승하는 방법은 약소국인 신라가 어떻게 두 강대국을 꺾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주목하는 게, 그래서 그 통일에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현재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현재에 응용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고구려가 통일해가지고 더 잘 됐을 수도 있죠. 백제가 통일해가지고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그 강대국인 고구려가 왜 망했느냐. 결국 고구려도 연개소문 사후에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연개소문에 장남이 당나라에 투항해서 당나라 군을 이끌고 오잖아요. 최고 지도부가 그렇게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그 시대의 당대성을 무시하는 거고, 백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의자왕이 전제정권 체제를 수립하면서 내부가 상당히 분열되어 있었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좌평을 읽던 송총이라든지 흥수라든지 하는 인물이 다 귀양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내부 분열에 있는 와중인데, 그와 반대로 신라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로 이제 단결해가지고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통일했으면 빨리 수도를 북쪽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한반도로 쳐도 동남쪽 모퉁이인 경주에 계속 안주해가지고 백제와 고구려의 옛 강역을 그대로 다 이제 계승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영토를 뺏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평양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평양 남쪽을 차지했다는 거죠. 한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명이 평양입니다. 단재 신초선생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의 평양을 기준으로 자꾸 사고하니까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신라가 과연 이제 나당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획득한 땅이 평양 이남이냐,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평양 이남을 가지고 당나라하고 싸울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라가 통일한 곳, 요거는 이제 고려 국경, 조선 국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장수왕이 천도했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지금의 중국의 요하가 흐르고 있는 심양 남쪽의 요양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차지했던 강역도 지금의 요령성, 그 요양까지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쪽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잖아요. 맨날 일본인 흉미사학자들이 해준 것만 갖다 그대로 달달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료를 찾아보면은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당나라와 국경을 맺었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일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찾아보면 다 후대에 나온 이야기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진성여왕이 최치원을 통해서 당나라에 국서를 보내는데, 그 국서의 내용 중에 뭐냐면, 저희 나라는 옛날 고죽국 땅입니다. 이게 당나라에 보내는 국서예요. 그 고죽국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북성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의 통일 강역을 생각할 때 신라가 지금의 평양 이남까지만 차지했다라고 하는 선에서 자꾸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 신라가 삼국 통일을 통해서 지금의 요양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전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통해서 과연 지금 기존의 시각대로 평양 이남까지 차지했느냐, 그건 조금 연구만 해보면 아, 그게 상당히 무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후삼국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궁예가 일어난 곳이 철원이잖아요. 그 철원을 지금 강원도 철원이라고 하는데, 아니 강원도 철원에서 일어나면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말하는 철원은 그 강원도 철원이 아니라 신라와 지금 당나라의 국경이었던 요양부근, 그 근처에 심양 그 북쪽에 철령이라는 지금 시가 있고, 심양 근처에 본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일제 강점기 때도 본계 철강, 지금의 철강 주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요천 철강이에요. 또 그쪽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자연스럽게 말이 맞는 거죠. 평양 이남에서 뭘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철원, 평양 이남에서 찾다 보니까 강원도에 그 철원이 있네. 그럼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고구려 계승하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무조건 넓혀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성여왕이 최추원을 통해서, 최추원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당나라에서 배송하다 온 사람인데, 그 당나라에게 보내는 국서에다가 우리 땅은 지금의 고죽곡자리, 지금의 하북성 일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당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최추원, 저 신라, 저 이상한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하북성 일대까지 계속 차지했는지, 이제 그쪽을 분석하려면 발해와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발해사와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최소한 지금의 평양 남쪽까지 차지했다는 기존의 뭐 강단사학계의 인식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한 그 총론, 거기에 대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약소국가였던 신라가 그야말로 사생결단해가지고 두 강대국을 꺾고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나당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요녕성, 요양, 요하까지는 신라가 강역으로 차지한 것이 삼국통일의 큰 대강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